안녕하세요. 최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급하게 시민정책 포럼을 개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앞에서 발표를 해 주시기도 했지만은 특히 기후 환경 관련해서 활동하거나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 걱정이 많다. 그 대부분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완전히 과거로 회귀할 거라는 이런 좀 우울한 분위기가 많고, 그래서 좀 뭔가 좀 힘을 내서 그 힘을 내보자 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바뀌면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인수위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때 확정된 국정과제들은 5년 동안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앞으로 2개월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 2개월 동안 인수위 때 다른 모든 분야 또 마찬가지겠지만 기후 환경 분야의 정책들이 국정과제들이 잘 세워지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탄핵 때문에 들어섰기 때문에 사실 인수위 과정을 못 거쳤던 게 큰 참 정권 내내 큰 뭐랄까 좀 약점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구체적인 윤석열 당선자의 세부적인 공약들은 워낙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금 시사점을 얻고 앞으로 기후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건가 하는 이제 주제를 던지는 키워드를 던지는 정도로 좀 할까 싶습니다. 일단 20대 대선 결과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세대별로 다르고 그다음에 또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몇 가지 시사할 점은 한 3가지 정도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2024 기존의 전통적인 대선들은 지금까지 보수 진보라고도 하기도 하고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연령별로 따지면은 전후 전쟁을 딛고 가난을 벗기 위해서 노력했던 세대들, 그때의 시대 정신, 그리고 이제 베이비 부머 이후에 민주화 시대, 민주화로 좀 발전하는 시대에 등장했던 이제 시대 정신과 가치, 이런 것들이 항상 충돌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세대별로는 그러한 큰 2개의 이제 시대 정신들이 있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 이제 정당이랄까 정치의 핵심적인 의제들이었는데, 이제 이번 선거부터 이러한 그러니까 양대 보수 진보의 이제 힘들이 이번을 마지막으로 그런 양강 구도가 이제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택권이 이제 기성세대에서 2030 세대로 넘어가는 과정 아닌가 이렇게 봤고요. 또 하나는 이거하고 연관도 돼 있긴 하지만은 양당 민주당 국민의힘 다 여의도에서 후보를 못 냈습니다. 대안을 밖에서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기존의 정치 체제들이 거의 이제 수명을 다하고 있는 징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새로운,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대 정신, 가치, 지향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돼 있고 약간은 조금 혼란스러운 상태가 아닌가, 이런 게 제 나름대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대선에서 좀 느꼈고요. 특히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세대 구분을 많이 하는, 과거에는 이제 지역구도, 세대구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구도는 많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에서 제일 중요한 몇 가지 중요한 결정 요인이랄까 이런 것들로 얘기하는 게, 첫째가 인구고 그다음에 기후위기, 그다음에 디지털 혁명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도 인구구조 측면에서 한번 봐보면은 이 위의 표를 보면 18대 19대 대선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지역별 연령별 투표 성향이랄까, 그 투표 성향이라는 거는 정치 의식이
수도 있고 그 시대 정신에 대한 인식일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과거 18, 19대에서는 5, 60대 하고 그 이전 세대들 간의 그 성향이 확 달랐었는데 이제 전통적인 그 구분으로 따지면 진보 보수일 수도 있고 뭐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일 수도 있는데 이게 한 19대까지 갔는데 인구로 따지면은 약간 그 보수 쪽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선거 때 아마 그 전체 인구로 따지면은 거의 1대1로 대등한 관계가 됐었고 그 표심도 아마 비슷하게 나왔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구로 따지면은 이제 40, 50대가 더 많지만 투표율이 좀 낮았고 60대는 지금 인구가 많다가 이번부터 좀 줄어들고 있는데 투표율이 높아서 40, 50대하고 60대가 비슷한 그 대립하는 그 이제 투표 성향을 보였고 실제로 이제 캐스팅 보트는 20, 30대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그 사회적인 가치,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가는 그리고 바뀌고 있는 핵심적인 선거였다. 마지막으로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그 정당으로 따지면 양당 구조, 보수 진보, 산업화 민주화 이런 구도가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대립했던 이런 시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게 지금 2021년에 인구 구조로 봐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성향이 비슷했던 60대 이상, 그다음에 40, 50대가 인구가 비슷하고요. 40, 50대가 조금 많고 나머지 그 세대가 숫자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 5년, 10, 그리고 2030년만 돼도 이 구도가 확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이제 보수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인구수, 전체적인 인구수는 한 4, 500만 명이 줄고 나머지 이제 20, 30대에서 그 20, 30대가 사회에 이제 주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지금 이제 40, 50대라고 하는 이 세대들이 아마 앞으로 한 30년 동안 그 이 세대들은 계속 영향력을 갖고 그 인구 면에 있어도 상당히 다수고 영향력을 갖고 아마 좀 그 사회 주력으로 계속 행사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앞으로의 이제 우리나라의 향방, 미래 가치, 시대 정신은 지금의 20, 30대 그리고 앞으로 10대들이 어떤 이제 그 시대 정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선거에서 나왔던 이제 여러 공약들, 특히 이제 4대강이나 탈원전 정책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전통적인 구도에서 나온 그 핵심적인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한 가지 약간 긍정적이었던 점은 그 양쪽 다 탄소 중립을 뭐 트럼프식으로 기후 위기를 부정하거나 이런 식이 아니고 탄소 중립을 주요 공약으로 그 공식적으로 내걸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 힘 빠져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게 이제 앞으로 5년이 특히 2030년까지가 지구 전체로도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이제 대한민국을 좌우할 5년 아닌가. 뭐 누가 정권을 잡았든 간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기후 환경뿐만이 아니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결정적인 시기다. 그리고 사실 차기 정부도 그 성공의 이제 성공 여부, 그다음에 성패 이런 것들은 그 기후 환경 정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거다. 2030년이 이제 NDC 달성을 국제적으로 좀 점검하고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기간이고 2027년 정도가 지금 정부가 끝나는데 시기가 갈수록 이제 기후 문제, 탄소 중립 문제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 국내에서도 큰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과거로 이제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이런 식으로 회기를 강하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 국제적인 추세, 그다음에 탄소 중립을 향한 이제 흐름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고 나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기후환경정책 평가는 뭐 다들 아시는 내용 정도입니다.
성과는 저는 이제 탄소 중립 시대의 전환을 선언을 했고, 어쨌든 그 대부분의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탄소 중립이라는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이런 전 계기를 만들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있어서 물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물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통합물관리 제도적 기반 구축을 만들었다. 이런 큰 이제 정책적인 전환 이런 거에 됐긴 하지만 좀 다들 알다시피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거나 얘기했듯이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지는 못했다. 대부분 이게 이제 초창기에 인수위가 없이 구성했던 측면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는 이런 시대적 과제를 갖고 탄생을 하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적폐청산을 포함한 전체적인 사회 미래상을 제시하거나 이런 데는 약했고, 대부분 탄소 중립 이슈도 정권 후반기에 정립이 됐고, 이제 물 문제를 예로 들면은 이제 통합물 관리나 물기본법보다는 이제 4대강 조사 평가가 먼저 대두가 되면서 이제 사회적 갈등이 우선 조금 부각이 되고 전체적인 사회 미래상에 대한 구상이 상당히 후반부에 됐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기후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전력 수요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탄소 중립 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력 수요는 현재 2018년 전력 수요의 한 2점 몇 배, 2배 이상 늘어난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늘어난 전력 수요를 다 감당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CCUS도 필요하고 연료 전환도 필요하고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도 잠재량 전체를 다 이제 현실 가능한 것처럼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이 자체가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된 상태가 아니었나. 그래서 주로 공급 얘기만 했고 에너지 믹스만 얘기했지 전체적으로 2050년에 이제 에너지 수요를 어느 정도로 좀 가져갈 건가 전망할 건가 이런 게 좀 약했다. 그러니까 지금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에 따르면 사실 원전을 포함한 모든 공급 대안을 다 적극적으로 밀어붙여도 사실 달성하기 힘든 이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해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기 정부 기후환경 정책 과제는 아마 이현석 대표께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따로 더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이제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이 이제 같이 모여서 인수위를 구성할 텐데 말씀드렸듯이 탄소중립 실현 NDC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겠다 했었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NDC를 재조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공약을 쭉 들여다보면서 특히 국민의힘 공약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기후환경 정책을 보니까 원전 확대 정책이 좀 부각된 거 말고는 탄소 중립이나 기후환경 대책 이런 것들이 민주당과 얼마나 크게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말대로 이 정도로만 해도 상당히 나름대로는 기대보다는 좀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차기 정부가 인수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정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제 주로 갈등 사안들,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보수 진보의 갈등과 비슷한 방식으로 주요하게 갈등했던 사안들을 부각시키면서 과거 정부하고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정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을 거고, 저는 이제 갈등 지속 시나리오라고 보는데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린워싱 시나리오인데 어쨌든 시대 정신 같은 보수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보수 정권이 시대 정신에 대한 키워드는 잘 뽑아내고 그런 홍보는 잘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탄소 중립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진전은 하지 않는, 그러니까 MB의 녹색 성장처럼 이제 겉다르고 속다른 이제 그린워싱으로 될 가능성, 이게 또 하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시대 정신을 잘 포착하고 또 기존의 이제 여러 갈등을 잘 통합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산업구조 개편이나 좀 이제 진보 정부에서 못했던 해결 과제를 보수 정부가 더 잘 해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DJ하고 YS 정부를 비교해 보면 금융실명제나 뭐 이제 하나의 책들 같이 조금 중요하게 사회 근간을 바꿔야 되는 이런 과제들을 잘 이제 포착을 해서 힘있게 밀어붙이는 거는 이제 보수 정권이 더 잘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렇게 기대 섞인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뭐 보고 저는 이제 이런 세 번째 시나리오 가면 제일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탄소 중립이나 NDC 우리가 내걸었던 방식으로 하더라도 여러 사회 갈등을 피할 수는 없고, 아마 이제 프랑스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노란조끼 갈등, 이런, 그러니까 연착륙이라는 건 힘들 거고 이런 혼란기를 거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사회운동, 기후운동 같은 경우도 아마 많이 달라질 거다. 지금처럼 이제 주도적인 단체들이나 리더그룹에 의해서 하는 이런 방식의 운동이 아니고 지도자 없는 운동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혁명하고 연계된 여러 사회적인 활동들과 결부된 이 활동들이 이제 주도적인 기운동의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후 환경도 마찬가지. 특히 지금 시기에서 인수위 시기, 정권 초기 시기에서는 이제 핵심적으로 쟁점이 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서로 비교하고 성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그림, 전체적인 비전이랄까, 시대 정신을 잘 포착하고 전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갈등 사안보다는 기후 탄소 중립 사회 아니면 NDC를 위해서 어떤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되고 목표를 이제 세워야 될 건가 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각각 그동안 부딪혀왔던 핵심적인 갈등 사안을 중심으로 서로 부딪히는 것보다는 같이 그림을 그리는 이런 구도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원전 문제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시민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달라져야 되는 점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이제 시민사회 운동 측이 상당히 정부 전체에 많이 이제 들어가 있고 정부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사회 영역들, 그다음에 정부가 해야 될 영역들,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해졌던 측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그런 선은 좀 분명히 지지 않을까. 정부가 추진해야 될 정책들, 주력해야 될 부분들하고 시민사회가 좀 주력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게 좀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운동, 그다음에 기후환경 하는 주체들이 가져야 될 저는 세 가지 눈이라고, 렌즈라고도 하고 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명심을 하고 이제 확인하는 이런 때가, 명심하고 확인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이제 미래 세대의 눈, 약자의 눈, 생태계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특히 우리 같은 586 세대의 눈, 그다음에 우리 윗세대의 이제 냉전 시대를 거쳐왔던 이런 세대의 눈으로 더 이상 보지 말고 모든 사안들을 이런 세 가지 새로운 눈으로 보려는 시각이 좀 필요하다. 특히 대선을 겪고 나서 이제 대선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세대별로 상당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제 20, 30대가 느끼는 것들,
그다음에 그 40-50대가 느끼는 이제 상실감들, 그다음에 그 이후 60대 이상이 느끼는 이 감정들이 상당히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으로 가져야 될 시민사회 운동이나 그 사회 전체가 가져야 될 시각들이나 원칙들, 누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전통적으로 지금 양강구도, 그다음에 두 가지 지금까지의 시대 정신, 사회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 시기고, 앞으로는 새로운 사회상, 뭐 2050년 탄소 중립을 포함해서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그려나갈 건가 하는 담론이 지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들은 지금 이제 앞으로의 세대들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들이 전반적으로 비관적이다. 사회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기후기가 조금 심각해지고 하는 것들이 사회 전반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기후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만,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이제 희망적인 이런 이제 전망보다는 다들 분노하고 비관하고, 이러한 방식의 이제 운동 생각들을 많이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뭔가 희망을 주는 미래 비전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의 이제 전반적인 지향을 보면은,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제 공동체보다는 이제 개인주의, 그다음 개인 이익들, 그다음에 돈들, 돈과 권력들,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게 이제 선이 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인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제 양극화된 사회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쪽들은 상당히 이제 비관적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 이런 좀 약간 우울한 분위기가 많이 있지 않은가 싶고요. 그래서 비싼 얘기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이런 이제 시각이 아니고, 좀 새로운 체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뭔가 희망을 주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뭐 그거는 기존에 이제 우리 40, 50대들, 그다음에 60대들 이상이 추구했던 이런 사회적 가치나 지향들, 생각들하고 좀 다른 방식의 이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이런 자리가 필요하고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정부에서 어차피 인수위가 지금 여러 가지 시대적 과제를 제시를 하고, 시대 정신이나 사회 지향을 설정하기 위한 이제 고민을 시작할 텐데, 이러한 인수위나 차기 정부가 지금까지 논의하고 고민했던 과거식의 이제 시대 정신의 가치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약간 두서는 없지만은 이런 정도로 제 발제를 마치고 이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